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월 3일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셀트리온과 암젠, 그다음에 이제 삼바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최신 숫자를 좀 적용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실현 가능한 약속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고, 그 유일한 경제 TV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유일한 경제 TV는 이제 국민연금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그거에 한 중요한 방법론으로 실사구시, 그다음에 주지주의, 어떤 그 스토리나 근거 없는 스토리라든가 소문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이성의 바탕을 둔 어떤 숫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취하고 있고, 어떤 유튜브 유일한 TV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는 주비이보, 그런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맨 위에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은 주비이보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다. 이걸 가로막는 상법, 자본시장법, 뭐 세법, 뭐 등등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행령,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뜯어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이 그 적절한 시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암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삼바, 파이자 얘기를 하기 전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저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외신에 났는데요. 뭐 오늘 실적 발표도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베이저스가 사실은 이제 회사를 만든 지가 97년. 대단합니다. IPO 한 지가 97년이야, 강 PD. 네. 아마존이 IPO 한 지가 97년이야. 아마존. 97년 5월 15일. 그래서 2021년 2월 1일까지 무려 장장 몇 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한 30년 됐나요, 벌써? 그게.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존의 토탈 리턴이 얼마냐?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만 600%. 이 기간 S&P 500 지수는 몇 프로 올랐어? 600.03%. 그러니까 차트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나 기억도 안 나네.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해야 되는데. 97년이요? 97년 24년 아니에요? 21년 빼기, 그러니까 24년이죠. 네. 생각보다 IPO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구나. 네. 그러니까 24년 동안 S&P 500 지수는 이래, 그냥 600% 올랐는데도 이래, 플랫 완전히. 근데 아마존 주가는 이래요. 네. 진짜 이런 CEO들, 창업자들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국민연금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CEO가 아니었나, CEO다, 이렇게 아주 그 찬사를 보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당시부터 이제 현재 남아있는 S&P 500개 가운데 351개가 있다고 그래요. 2등이었어, 2등. 10만 몇 프로? 900%. 17만 600%. 숫자도 기억이 안 나. 17만 600%. 제프 베이저스의 목표, 성과 17만 600%. S&P 500 지수는 뭐 한 600.3%. 2등이었다 이거예요. 남아있는 351개 기업 중에. 자, 그런데 1등은 뭐였냐? 더 대단한 회사가 있네요. 32만 프로. 뭐 이런,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32만 프로를 낸 그런 회사도 있네요. S&P 500에. 애플은 9만 8천 프로 뛰었고요. 제프 베조스 한때 많은 오해를 나왔죠. 아니,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적자야. 근데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 순이익은 적자야. 그런데 계속 M&A 하는 거야. 저 같은 이
소인배들이 그런 걸 보고 그거를 따라갈 수나 있었겠어요? 아, 좀 왜 저러지? 약간 좀 또라이 아니야? 저러다가 어쩌려고 그러지? 큰 사고 한번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인사이트와 그런 막 추진력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박식한 그런 지식 뭐 이런 것들, 예, 뭐 자금 동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이제 아마존이 나온 건데, 예,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셀트리온이 생각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제가 이제 최근에, 자, 강 PD 짜잔, 네, 제가 이런 책도 샀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의 전예진 기자님이 쓰신 셀트리오니즘, 셀트리온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아주 녹색이라서 좀 위험하네요. 왜? 뒤에 크로마랑 같이 빠져가지고 제가 따로 띄워놓겠습니다. 아, 색깔이 똑같네요, 그죠? 네, 예. 네, 또 우연의 일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특정 기업의 이렇게 국내 기업의 책을 사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읽었고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 비교를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후속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중에 강상우 PD가 이 파일을 보여줄 텐데, 먼저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PER, PBR 지표로는, 그러니까 이익과 자산 지표로는 셀트리온과 암젠 비교가 안 돼요. 왜? 암젠은 80년에 생긴 회사고 셀트리온은 2000년에 생긴 회사고 업력도 짧고, 셀트리온은 이제 막 폭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인정한다면, 암젠은 오래전에 이미 단단하게 다져진 회사고, 뭐 그렇지만 또 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혈안인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역시 이제 막 이제 폭발하는 회사고. 그래서 하지만 나름대로 2019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PSR, PER, PBR을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 PDR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PDR까지 가면 이거는 뭐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PSR을 봤더니 암젠 6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6배인 거예요. 셀트리온 45배,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조인데 시가총액은 45조란 얘기예요. 와, 삼성바이오는 엊그제 2020년 실적이 났어요. 그거 다음 좀 이따 하고 19년도 기준 똑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55조인데, 그러니까 시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루 차이로, 예, 제가 최신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 감안해 주시고. 삼성바이오 PSR 몇 배? 78배. 매출액의 78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야, 삼성바이오 삼바가. 셀트리온은 45배.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은 어때? 열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다,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저평가다. 우리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센 애가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를 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삼성물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싼 주식을 몽땅 들고 있는 게 누구야? 삼성물산이니까. 예. 이렇게 비싼 주식을 직접 갖기에는 안전마진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개념 관점에서는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거죠. 예. 자, 이어가겠습니다. 출처는 뭐 다트, 네이버 공식, 네이버 증권명, 그다음에 초이스탁 US라는 어플, 우리 김희중 대표가 만든 어플, 이 세 곳을 주로 제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PBR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18배, 삼바가 12배. 셀트리온이 더 하이 밸류예요. 고 밸류예요. PER은 당연히 삼바가 고밸류, 압도적으로. 예. 2019년 재무제표의 결론은 뭐다?
K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을 압도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성장성이라는 그런 큰 무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K바이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을 거잖아요. 셀트리온이고 암젠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추정을 해서 2020년에 매출액을 제가 딱 이렇게 한번 좀 그 추정을 해 봤어요. 봤더니 셀트리온은 작년에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매출이 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암젠은 한 250억 불 매출이 난 걸로 추정할 수 있고, 삼바는 확정이 됐어요. 1조 1,600억 원, 1,650억 원. 1조 처음으로 넘었다고 막 난리가 났죠. 셀트리온은 1년 전에 1조가 넘은 거죠. 한 해가 빠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딱 이제 우리는 이제 비교 상대가 파이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자도 한번 넣어봤어요. 파이자도 넣어봤더니 파이자는 작년에 약 480억 불의 그 매출을 낸 것으로 제가 이제 추정을 했어요. 이렇게 3분기까지를 더했더니 뭐 한 360억 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4분기를 더해서 제가 4분기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파이자. 근데 뭐 120을 더했어요. 120억 불 더했더니 480억 불 나온 거야. 분기당 120억 불. 파이자가 매출이 강 PD 네.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의 얘기가 맞아. 셀트리온하고 삼바는 지금 막 폭발 성장하는 회사고 막 매출액 증가율이 막 100% 나니까. 그렇죠. 근데 파이자는 또 암젠과도 달라. 매출이 줄었어. 그러니까 정체 성장성이 정체가 된 거야. 매출이 줄었다니까? 근데 파이자한테는 작년에 뭐가 있어? 파이자 하면 또 작년에 뭐야? 코로나 백신. 올해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 매출로 17조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올해.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거예요. 왜 이 미국의 빅파마들이 이 코로나19 백신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2020년 매출액 대비 PSR을 쭉 한번 이제 추정을 했어요. 삼바는 이제 연간치가 확정됐으니까 시가총액 55조 대의 매출액을 딱 넣으니까 47배야. 삼바는 PSR이 47배. 아까 2019년에는 78배니까 많이 줄은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높죠. 자, 암젠. 자, 추정을 해서 250억 불로 추정해서 시총 대비 두드려 봤더니 5.6배 PSR. 아시겠죠? 매출액이 5.6배. 삼바 47배.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 이 상황이에요. 아직은. 셀트리온 1조 8천억 잡고 시가총액 약 한 50조 원 넣었더니 한 26배 PSR. 파이자 480억 불 매출 잡고 시가총액 2천억 불 넣었더니 4.2배. 정말 삼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네이버 증권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플이나 보면은 셀트리온이나 오늘은 이제 주제가 셀트리온이니까 아까 제가 삼바하고는 비교를 했죠. 삼바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이제 K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하게 거의 탑 클래스다라는 거를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이런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제 셀트리온이즘이라는 책도 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셀트리온 들어가면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표가 높아요. 뭐 PER 뭐 100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를테면 뭐 아주 뭐 그냥 후덜덜한 밸류에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정당화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당화돼? PER 94배, 뭐 PBR 15배. 이거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성장성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지탱하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뭐 공매도 척결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것도 보면, 근데 제가 이 성장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쭉 이 책을 보다가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책에서 보면 담대한 선언, 맨 첫 장에 담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2030 비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2030년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조 원은 이제 돈 벌어서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40조 원 중에 2030년까지 10조 원은 뭐 외부에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조달을 하고 그러면서 쭉쭉 얘기하는데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연매출 30조 원을 돌파하고 2020년 현재 매출이 얼마야? 1조 한 8천억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2030년에 연매출 보수적으로 잡아도 얼마? 2030년에 30조 원. 2030년 보수적으로 잡아도. 영업이익은 2025년 불과 5년 뒤에요. 10조 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년 뒤에 1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50조 원의 시가총액이 문제가 돼야 안 돼. 이대로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성장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서 회장이 보수적으로 얘기한 그 2030년 비전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이 연간 1,500조라는 거야. 1,500조 원. 이게 반도체가 약 한 500조 원 되거든요. 자동차가 600조 원이야. 그걸 압도하는 큰 시장인데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항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공략하고 있는 항체 의약품 시장이 250조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중에 10%면 얼마야? 25조 원. 전체의 10%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서 회장과 그 핵심 경영진들의 일관된 주장인 거죠. 이거에 수많은 셀트리온 주주들은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자 얘기를 해요. 그간에 이제 파이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SR이 뭐 4.2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뭐 그냥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올해 한 17조 원 매출 낸다는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 이제 480조 원 매출 작년에 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에는 이익면에서 셀트리온이 화이자에 근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이자랑 비교도 해봤는데 또 이런 셀트리온과 서정진 회장의 계획대로 이렇게 쭉쭉쭉 갈지 어떨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다? 하나의 셀트리온이즘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제 줄곧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셀트리온은 다른 회사다. 제가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특히 또 2030 비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2030 비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테슬라, 머스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이저스. 아마존의 베이저스. 아마존은 이제 코드가 AMGN이고 암젠은 AMGN이에요. 뭔 차이가 있죠?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네. AMZN, AMGN. 네, 이렇습니다. 네, 옛날 발음으로 치면. 참 묘하게 또 이렇게 코드도 좀 비슷한 회사예요. 어쨌건 간에, 막 그런 정말 혁신적인 CEO, 혁신적이다. 이단하다라는 막 별명을 가졌던 그런 시대를 앞서갔던 CEO들이 같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과연 그런 CEO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이미 뭐 시가총액이 지금 3개에서 합치면 한 80조 원 되거든요.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700억 불. 뭐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그런 CEO의 반열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셀트리온과 이 서 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다른 뭐 대기업과도 다르고 다른 CEO들과도 서 회장은 다른 CEO들과도 완전히 다르다. 셀트리온은 값싼 약을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혁신적인 선언을 했고 그거의 방문론 중 하나로 스피드. 빠른 결정, 결단, 집행, 실행 이런 스피드 경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셀트리온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옛날에 셀트리온을 막 이제 공부하려다가 제가 조금 이제 그래 그냥 셀트리온은 그냥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제 3자가 된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회계 논란이 있었잖아요. 회계 논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는데 여기서 팔아. 봤더니 재고로 막 몽땅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매출과 이익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뭐 이게 분식은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독특한 그런 그 구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제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회사를 뭐 글로벌 제약사에게 팔겠다! 공매도 때문에 질렸다! 팔겠다! 막 한 이런 장면도 나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회계 의혹, 회계 논란은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어떤 세세한 해설이 나와요. 셀트리온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 읽어봄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샀고 한번 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워낙 이제 초스피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삼성 뭐 이런 거 패스트 무버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약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맨이라고 하는데 서 회장이 김우중 회장의 스타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의 어떤 경영 스타일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운 게 아닌가, 체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마무리 구매에서 그 얘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셀트리온은 유독 이게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회사니까 특허가 중요하잖아. 근데 특허를 사내 특허팀에서 다 이제 특허청에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거야. 거의 100%. 근데 다른 대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이제 외부의 특허 법인을 통해서, 특허 회사를 통해서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를 승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허를 승인받는다? 그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다? 이게 좀 다르다 했을 때 제가 그것도 조금 의아하게 봤거든요. 그때 여기도 그것도 써놨어.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고 하면 한 달이 소요되는데 우리 특허팀에서 그냥 쫙 해버리면 그냥 하루 만에 신청이 된다. 이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들하고. 이게 우리의 강점이다. 경쟁력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일부 좀 해소됐고. 많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약간 공매도 척결. 요새 또 그것도 이슈니까. 뭐 한투연 이런데,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이런데, 저도 좀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스탑은 그 페니스탁에서 점프를 한 거잖아, 이게. 그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뭐 취재해서 소개도 해드릴 텐데, 국내 펀드 매니저 중에 게임스탑을 3달러에 사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딥밸류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이래가지고 3달러에 산 펀드 매니저가 있더라고. 그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거 몇백 달러 갔잖아. 지난 밤에는 그때까지 들고 있었나요? 모르죠. 그건 확인해봐야 돼. 취재해봐야 돼. 근데 지난 밤에는 이게 또 60%가 빠졌잖아. 또 이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공매도는, 셀트리온은 50조 대비 공매도 잔액이 2조잖아. 2조. 25분의 1이야. 지금 현재는 2조밖에 안 되죠. 예. 근데 미국의 공매도 많은 주식들은요, 유통 주식이 막 70%, 50%막 이래요.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제 좀 다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시가총액이 막 3등 막 뭐 2등, 3등 막 탑5 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그룹은 올해 9월인가 셀트리온 헬스 홀딩스하고 서정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주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합병을 해. 먼저 연말까지는 나머지 3개사가 또 이제 상장된 3개사가 합친대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80조의 어마어마한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넘버 2가 되는 거지 이제. 자,
우리가 또 이제 막 계열사 간 합병 분할하면 뭐예요? 주비이보. 유일한 TV는 서정진 회장과 썰트리온의 경영진이 올해 지주회사 전환을 하고 또 이 3사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의 어떤 재산권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지 주비이보의 시대 정신을 잘 고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정진 회장도 이제 57년생인 걸로 알아요. 그럼 이제 한참 이제 60 중반이신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소유 경영이 또 일치돼 있잖아. 지금은 이제 나는 이제 주총에서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벤처사업가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상속 경영도 안 하신다고. 안 했잖아요. 안 한다고 하시고. 네.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거버넌스는 어떻게 굴러갈 건지.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엄연한 이제 대기업 바늘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 초창기에 했던 그런 그 약간의 그 독특한 그런 회계라든가 그런 어떤 그 독특한 그 주주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쉽게 통하지 않을 때가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엄연히 글로벌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게 유럽에서는 특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램시마, 그다음에 램시마 SC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똑같은 기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뭐 우리가 공매도 피해자다 이렇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준비하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작년 연말에 이제 여러 언론사 행사에 다니면서 이제 했던 그런 그 브리핑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이야. 워낙 이제 인기가 많으시니까. 쭉 한 두세 개 봤어요. 제가 2개 봤어요. 2개. 쭉. 그래서 말씀도 참 친근하게 친화력 있게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만 머스크가 있고 베이제스가 있는 거냐? 한국에도 그를 뺨치는 그 어깨를 견주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그런 창업 CEO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그 경영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제 바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회를 위해 또 ESG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ESG. 그래서 ESG 차원에서 셀트리온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더없이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많이 글로벌하게 수준에 맞게 많이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PD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아직 한 번도 뭐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긴 한데. 셀트리온을.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제가 보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신 것 같네요. 그거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지배주주들 우리 지배주주들은 겸손하시잖아요. 네, 너무 보수적이고 운동 경영하시고 네. IR 같은 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서 회장님은 완전히 그냥 IR 팀장 역할도 다 하시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는 대한민국 전문 경영이든 지배주주 경영이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CEO가 없으니까. 네. 그런 CEO가 없잖아요. 자, 황 PD가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진짜로. 하여튼 자, 주비보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유일한 TV의 어떤 그 실사구시와 주지주의 이런 계좌의 보호,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삼바 그리고 암젠과 파이자까지 한번 제가 제 수준에 맞게 한번 좀 비교 분석도 해보고 진단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뭐 앞서가는 CEO들은 2030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런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좀씩 가지시면서 좀 그려가시면서 좀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